안녕하세요. 읽고 쓰며 상담하는 무지개무당 무무입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한 관계가 있는 반면 나쁜 영향으로 인해 내 기운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건 각자가 경험한 지난 시간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 여름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 유형입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낼지는 어느 정도 내 선택의 영역에 있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처럼 불가피하게 만나야 할 사람과도 얼마만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지 역시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어떤 관계가 내 삶에 도움이 될지, 어떤 사람이 내 삶에 중요한 사람인지 미리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은 타로 카드를 통해 그 유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번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입니다. 3개의 번호 중 가장 마음이 가는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자신에게 더욱 적합한 카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의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그 사이 저는 잠시 어떤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각각의 카드 안에는 각각 3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령 1번 카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1번 안에 3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의 카드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피해야 할 혹은 조심해야 할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앞으로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조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해야 하면 좋고 또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을지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속으로 번호를 다 선택하셨나요? 더 자세한 설명은 각각의 번호 속으로 들어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제 바로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우선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의 유형을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이 얇은 줄 위에서 줄타기를 하며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왠지 간당간당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막대기 하나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의 유형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치 약간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잘 찾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남들은 손가락질을 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작 본인은 내면의 평화를 잘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담대함보다 내면이 굳세고 힘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 지금 외줄타기를 하는 듯 떨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카드에서 사람의 표정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굉장히 결의에 차 있는 모습일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도전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모두 어렵다고 하는 길을 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사업이나 시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변 관계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죠. 분명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그 사람은 자신을 믿고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확신이 가득한 사람 옆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 같은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옆 사람의 존재는 그 자체로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약간 불안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 말입니다. 자기 확신과 믿음이 분명한 사람 옆에서 우리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두 번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입니다. 내가 피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카드는 웅크리고 있던 자리에서 폴짝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진동할 정도로 활발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럼 피해야 할 사람으로 이 카드가 나온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가장 직관적인 답으로는 바로 화려하게 튀는 사람입니다. 어떤 무리 안에서 유독 눈에 띄고 화려하며 주목받는 사람은 당분간 피할 필요가 있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시기마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꼭 잘 맞는 때도 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카드에서 피해야 할 사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카드에서 말하는 사람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거나 창조적인 일을 맡아서 자신의 성과가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남의 공을 가로채거나 함께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드높이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한 열정을 가지고 준비되지도 않은 채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 곁에 있을 때는 결국 일은 그 사람이 버리고 뒷수습은 내가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행이나 클럽처럼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끌림으로 인해 만났다가 실속은 없이 마음만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의 유형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에게 무심한 리더나 자신의 성과가 중요한 사람, 혹은 충동적인 만남 같은 것들은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카드를 뽑은 지금 이 시기, 올 여름 당분간은 내 삶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시 한숨을 고르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을 봤다면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입니다. 마지막 조언 카드로는 갈등 카드가 나왔습니다. 둘 사이에 강력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서로 강한 고집으로 인해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큰 싸움이 일어나서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조언 카드로 이 카드가 나온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히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갈등을 피하라. 평소에도 갈등은 늘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당분간은 갈등을 피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의 양상이 내게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필요한 갈등도 있고 내 주장을 꺾지 않아야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불리한 입장에서 법적인 분쟁이나 소송을 겪을 수도 있고 더욱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사고 등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지나친 고집보다는 유연한 대처로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카드와 조금 더 연결해 본다면 만나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는 과정에서도 피해야 할 사람을 조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당분간 화합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언쟁을 최대한 삼가고 상대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잠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이 시기를 잘 대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꼭 나쁜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 대처만 한다면 갈등의 시기를 잘 건너서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고 피할 사람은 피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움츠러들지는 마시고 단지 조심해야 할 점 하나를 알아갔다는 정도로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번 카드입니다. 카드를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야 할 사람 유형. 두 번째, 피해야 할 사람 유형. 세 번째, 관계에 관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두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뇌풍항이라는 이 카드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으로 나온 이 카드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미 그런 관계가 있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관계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특성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미 돈독한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 친구처럼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안정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며 소중한 줄 몰랐던 나의 단짝 같은 상대가 사실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인데요. 덤덤하고 평온하게 유지되어 온 관계를 뜻합니다. 약속이 없을 때 언제나 만나는 친구 같은 관계이거나 실제로 오래된 부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매일같이 만나는 직장의 소중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한 듯 내 일상을 구성하지만
사실 이들보다 내 삶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 나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그런 관계가 없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상황이라면 내가 가까워져야 할지 아닐지를 알려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가 만나야 할 사람의 특성을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그 특성은 바로 꿋꿋함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꿋꿋하게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규칙적인 일상을 살아가며 자신만의 루틴을 이어가는 사람이겠죠. 언제 봐도 한결같은 모습을 가진 이들은 참을성과 인내심, 성실함과 꾸준함이 키워드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서 나 역시도 안정감을 찾고 함께 평온한 일상을 꾸려가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산천대축이라는 카드로 한 사람이 산 꼭대기, 정상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입니다. 다시 말해 먼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큼지막한 무언가들을 축적하는 모양새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자주 나오는 카드 중 하나인데요. 왜 이 카드가 피해야 할 사람의 유형으로 나왔을까요? 모든 카드와 사람이 그렇듯 어디에나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는 것처럼 양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을 뽑아보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의 현실보다 너무나도 크고 원대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준비도가 낮거나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 말입니다.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죠. 이럴 때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허황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때때로 이런 사람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마치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위해 주변을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변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흔히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철두철미하고 냉정한 면모가 있을 수 있어서 주변에 있다면 상처받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재물이나 성과에 관심이 크다면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앞, 뒤 안 가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더욱 그렇게 자라나도록 부추기기 때문인데요. 어찌됐든 당분간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늘 나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장점이 있고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특정 시기에는 어떤 사람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 점에서 자신감을 넘어 약간의 자만심까지 보이는 사람은 당분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을 알았다면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마지막 카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튼튼한 무쇠로 만들어진 거대한 솥을 의미합니다.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면서 맛있는 밥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보통은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이 카드가 왜 조언 카드로 나왔을까요? 카드에서는 관계에 대한 조언으로 명확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을 가지라는 조언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든 피해야 할 사람이든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기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둘보다는 셋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마솥의 다리가 총 3개이기 때문인데요. 세 다리로 솥을 받쳐줄 때 그 안에 있는 맛있는 밥이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둘이서 관계를 맺을 때보다 셋 이상이 함께할 때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풍요롭게 성공하는 만큼 주변에 베풀라는 조언입니다.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 재물이 넉넉하고 환경이 탄탄하며 복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사리사욕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에 그 큰 복을 베풀수록 나의 복은 더더욱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조언을 정리한다면 딱 3가지 키워드입니다. 주도성, 둘보다는 셋, 베품입니다. 이 3가지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의 유형을 유념한다면 우리의 관계들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번 카드입니다. 카드를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야 할 사람의 유형, 두 번째는 피해야 할 사람의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에 관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 만나야 할 사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세상을 피해 산속에 숨어있는 은둔자의 모습입니다.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하며 말을 줄이고 내면을 살펴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만나야 할 사람으로 이 카드가 나왔을까요? 신기하게도 지금은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을 더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는 당분간 내면에 더 집중하고 언행을 삼가는 사람들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잠시 나를 분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깊은 공부에 빠져들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의욕이 없거나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겉모습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조용해 보이고 겉도는 것처럼 보이며 평범하고 무난해 보이지만 스스로와 사회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조금은 내향적이고 신중하며 인내심이 많은 사람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은둔자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드실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일수록 속이 깊고 품이 넓으며 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미 내 주변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 만나야 할 사람은 알아봤으니 이제 피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몸집이 큰 사람이 얇은 줄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래에 있는 얇은 줄이 견디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보이진 않으시나요? 약간 위태롭게 보이기도 하죠.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조금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 이 카드는 도가 지나쳤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과식이든 과소비든 과로든 과욕이든 이미 어떤 선을 넘어서 중용의 미덕을 어긴 사람을 뜻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 있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여 일을 많이 벌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앞서가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은 실제로도 약간 위험합니다. 늘 안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는 과도한 짐을 내가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과로하는 본인도 쉬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도 잠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사람의 특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너무 달려가는 사람.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 과도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른 채 내일만 생각하는 사람. 잠시도 일이나 관계를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상대에게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할수록 정작 나는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간은 거리를 두고 잠시 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고 또 각자의 몫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의 유형을 살펴봤으니 관계에 대한 조언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마지막 카드를 통해 조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두 사람이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다가가며 솔직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굉장히 진솔한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카드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굉장히 명료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면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 정면 돌파는 무엇일까요?
만약 어떤 갈등이나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이를 회피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마주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따뜻한 관계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카드의 다른 의미로는 소원을 이루기 직전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관계의 소원이라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긴밀한 관계로의 발전이 되겠죠.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소원을 이루기 직전인 지금이 제일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과제인 정면 돌파를 해낸다면 우리는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둘 사이에 어떤 비밀을 만들어서 숨기기보다는 순수하고 결백하게 상대를 대한다면 더욱 좋다는 뜻입니다. 또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대해야 하겠죠.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고 상대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밀어붙이는 게 좋습니다. 일단 부딪혀야 깨지든 성공하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 단단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 그리고 관계에 대한 조언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더 좋은 관계를 위해 우리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길에 있어 오늘의 카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3번의 카드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신가요? 오늘의 주제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 역시도 늘 관계가 제 삶의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했던 주제인데요. 구독자분들에게도 마음의 평안이 가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댓글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읽고 쓰며 상담하는 무지개무당 무무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